안녕하세요. 요즘엔 결혼할 땐 조건을 안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만 그럴 뿐이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저 역시 젊었을 때는 돈보다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멋모르고 연애만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제가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건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남자들은 하나같이 자리를 못 잡았던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인지 멋모를 때는 연애할 때마다 제 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남자친구한테 돈 쓰는 거에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죠. 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친구의 남자친구랑 제 남자친구랑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비싼 선물을 바란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고요. 그저 어디를 놀러 가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갈 때 같이 돈 모아서 가면 좀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는 아쉬움 때문이었죠. 뭐 이런 걸로 제 흉을 본다면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20대 후반이 다 돼가는데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것도 문제고 알바조차 안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20대 때 만났던 남자들은 전부 다 백수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남자친구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나서는 좀 더 신중해지기로 마음 먹었어요. 나이도 있다 보니까 결혼까지 생각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개팅을 받아도 상대방의 직업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만나봐도 이전처럼 서로 마음에 들거나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상대도 외모나 성격까지 봐서 그랬던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 제 짝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조금씩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늦으면 늦을수록 돌아가야 했는데도 저는 그러지를 못했던 거였죠. 주변에서는 자꾸 결혼한다고 청첩장도 보내오는데 저는 시작도 못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더 포기했어요.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성격만 괜찮다면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보자고요. 그렇게 만났던 게 남편이었어요. 키도 작고 체형도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남자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는 했지만 술을 잘 못 먹어서 자리만 좋아하지 술은 싫어한다는 것도 괜찮았고 연애 경험도 별로 없어서인지 제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것도 나름 귀여워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하고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키가 작고 덩치도 있어서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엄청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저는 따로 바란 게 없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신혼집 구할 때 보태쓰라며 2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얘 장가 보내려고 모아놨던 돈이니까 앞으로 싸우지 말고 아기 하나만 낳고 잘 살기만 해. 시어머니 배려에 고마웠어요.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제가 모은 돈으로만 해결을 해야 했거든요. 아, 그렇다고 제가 모은 돈이 적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희 집도 저 결혼할 때 아무런 지원을 못 해줄 걸 알아서 애초에 제 돈에 관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덕분에 따로 적금 넣은 건 한 번도 건들지 않고 꾸준히 모아서 1억 5천 정도는 저금할 수가 있었죠. 남편 역시 저 정도는 모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3억 정도로 전세나 잡을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전세가 아닌 매입으로 신혼집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암튼 첫 출발이 좋았던 건지 신혼생활도 제법 할만했어요. 딱히 터치하는 사람이 없기도 했었고 급하게 했던 결혼치고는 안정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대로 나중에 돈 좀 더 벌면 2세 계획을 세우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3년쯤 되던 해에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했었죠. 사실 저희 남편이 시댁에서 처음으로 결혼한 자식이기는 하지만 첫째가 아니라 둘째라서 아주버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결혼할 수가 있었던 건 아주버님이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음에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라서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 이번에 아는 친구를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 만나왔던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됐던 거였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의 요구 때문이었죠. 아주버님 그동안 모은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결혼할 때 전세라도 마련해 줘야겠다며 우리 집의 절반을 되돌려 달라고 했거든요. 황당했어요. 저희가 받은 건 2억이었는데 어떻게 집의 절반을 요구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장 절반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동안 우리가 모은 돈 1억 정도만 먼저 드리자고 했더니 남편이 난감해하면서 어머님 말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1억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해준 걸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
절반을 해주셨으면 저도 절반은 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주고 산 금액은 정확히 6억이었어요. 이건 시어머니도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 남편도 알고 있음에도 무조건 시어머님 말대로 절반을 주자고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답도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돈 가지고 싸울 바에야 시어머님이 주신 돈을 다시 돌려주자는 쪽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2억을 받아왔으니 다시 2억을 돌려주면 다 해결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선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베푼 은혜를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냐며 그동안 안 보여주신 성난 얼굴로 뭐라고 하시는데 듣는 내내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으면 저도 처음부터 받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시 되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을 달라고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제 편을 들지 않았어요. 아주버님도 집이 필요해서인지 제 눈빛은 피하기 바빴고 남편 역시 저랑 언쟁하기 싫어서인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이대로 있다가는 그동안 모은 1억은 물론이고 살고 있는 집도 절반은 대출로 전환될 게 뻔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시어머니 말대로 한다면 나도 내가 집어넣은 돈에다가 같이 모은 돈 절반도 가져갈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선 더 난리가 난 거였어요. 가족이면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그래야 정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어쩜 일이 계산적이냐며 뭐라고 하시길래 저도 제 나름대로의 고충을 이야기했어요. 집은 6억 주고 산 건 맞지만 지금 시세로는 8억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절반을 달라고 하시냐고 했더니 거기에 내 돈만 들어갔어? 내 돈으로 돈 벌었으면 나도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거지. 왜 너는 너만 생각하니? 확고한 시어머니 태도에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어요. 절반을 주는 건 무리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버님 결혼이니까 어머님이 주신 2억에다가 우리 돈 5천만 원을 얹어서 드리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무조건 절반을 달라며 요구를 했어요. 솔직히 형제자매가 결혼한다고 5천만 원 주는 게 결코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어머님 의견대로 할 수가 없으니 제가 이 집에서 나가는 걸로 하고 돈 전부 다 다시 나눈 다음에 남편 돈으로 아주버님 결혼에 보태라고 했죠. 너가 그런 말 하면 내가 무서울 줄 알았니? 어디 마음대로 해봐.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어디 시어머니한테 이혼을 한다고 협박을 해? 시어머니는 제가 협박하려고 이혼한다고 한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정말로 돈 주기 싫어서 이혼하려고 한 거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어요. 더 이상 시댁 사람들하고 엮이기도 싫고 대화도 하기 싫으니까 이혼하자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형이 돈 벌게 되면 그때 전부 다 다시 받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말을 하길래 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냥 이혼하자고만 했어요. 아주버님 능력으로는 4억은커녕 1억 갚아주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했었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고집도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끝까지 이혼을 안 한다고 했었지만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그날부터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물론 저는 그 연락들을 하나도 받지 않았죠. 받아봤자 또 쓸데없는 소리만 할 게 뻔했고 대화를 해봤자 안 통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저희 태도가 변하지 않자 결국 남편이 그러더군요. 정말로 이혼할 생각인 거냐고요. 아마도 아주버님 결혼은 곧 다가오다 보니까 뭐가 됐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저는 이혼을 한다고 했어요. 이혼 안 해주면은 평생 이렇게 살 생각이니까 잘 선택하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아예 없는 걸로 하면은 나랑 이혼 안 할 거야? 보니까 남편도 어떻게든 절 설득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이제 와서 자신이 이혼은 하기 싫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말들이었죠. 그동안 저는 혼자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편을 들어준다는 말이 같잖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이혼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그래도 밉든 싫든 아주버님 결혼이 있으니까 결혼은 끝내고 이혼하는 게 도리에 맞는다는 생각으로 참아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동안은 말만 했었지 실행은 하지 않았었지만 아주버님 결혼하고 나면은 바로 절차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런 줄 알라고요.
그제야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남편이 왜 그러냐며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전 그런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외면해버렸죠. 남편은 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시댁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불이 나게 전화가 많이 왔던 거겠죠. 저는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와도 무시를 했고 카톡이 와도 답장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집에 직접 찾아왔어요. 너가 이렇게 화가 났으면 진즉에 말을 하지 무슨 이혼까지 한다고 그러니? 이전하고 태도가 달라진 시어머니였지만 제 마음이 누그러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화가 났어요. 제가 이혼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절대로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정말 짜증이 났던 거였죠. 더 이상 한 공간에 같이 있기도 싫어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가지 않으셨죠. 그래서 한마디 해드렸어요. 지금 안 나가면 아주버님 결혼 전에 이혼하는 꼴을 먼저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 꼴 보기 싫으면 나가라고 했더니 끝까지 나가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뭐 그렇다고 제 마음이 달라질 일은 없었죠. 저 역시 하루 빨리 아주버님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아주버님 결혼 날짜는 빨리 다가왔어요. 제 결혼식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저 역시 기다렸던 날이라서 곧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었죠. 물론 남편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진행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던 대로 이혼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하면은 분명 좋은 점도 있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만나온 남자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남자 복은 없는 것 같네요.